하나, 둘. 자, 선의 모양을 지정하는 방법, 라인 타입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라인 타입이라는 명령을 이용하면 선의 모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선의 모양이 있습니다. 선의 모양에 따라서 굵은 실선이 있고요, 가는 실선이 있습니다. 즉 실선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파선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1.3선이 존재하고 2.3선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선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5가지를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종류에 따라, 용도에 따라서, 선을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굵은 실선은 외형선이라고 부릅니다. 물체의 외형을 표현하는 선.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는 주로 단면선에 사용되어집니다. 가는 실선은 건너가고요, 파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는 은선이라고 부릅니다. 숨을 은자를 써서 숨어있는 선. 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칠판이 있잖아요. 이 칠판 뒤쪽에 창문이 있습니다. 요 뒤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창문이 있어요. 그럼 설계를 할 때 여기를 그리는데 창문을 그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그리자니 좀 찜찜하고, 그리자니 선이 복잡하고. 자, 근데 여기 벽에 가려져 가지고 실제로 창문은 안 보여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여기 창문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기는 해야 돼요. 그럴 때 쓰는 게 은선입니다. 여기 물체에 가려져서 뒤쪽에 있는데 여기 물체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선, 실제로 실선이지만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은선으로 표시합니다. 즉 파선으로 표시해요. 1.3선은 중심선입니다. 물체의 중심을 표시하는 선. 2.3선은 주로 가상선에 많이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계추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설계할 때는 시계추는 가운데다 이렇게 딱 그려놔요. 여기 위에다 여기다 놓지 않아요. 가운데 딱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계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60도 진자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최대 여기서부터 최대 여기까지 이렇게 진자 운동을 합니다 라고 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2.3선으로 그려 놓습니다. 2.3선으로 그려 놓으면 여기가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다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산이 부족한 거죠. 예산이 부족해서 반만 짓고 반은 조금 나중에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릴 거예요. 여기까지만 설계할 겁니다. 여기까지만 시공할 거예요. 나머지 요만큼은 나중에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2.3선으로 이렇게 그려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선이라는 건 선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얘는 점선이에요. 점선입니다. 그러니까 선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죠. 점선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점선입니다. 선을 깨트린 겁니다. 그래서 파선이라고 불러요. 1.3선, 그러니까 이거 거꾸로 해석을 하면 돼요. 선을 깨트려서 점을 한 개 넣은 거. 그러니까 선을 깨트려서 점을 이렇게 한 개 넣은 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1.3선이에요. 2.3선은 선을 깨트려서 점을 2개 넣은 거. 자, 점이 2개 들어가 있죠? 2.3선.
3점 세선이나 4점 세선은 없습니다. 우리 딱 이렇게 5가지 씁니다. 그러니까 선이 굵고 가느냐, 아니면 선이 깨졌냐 안 깨졌냐, 파자나 쇠자나 다 깨트렸다는 뜻입니다. 그 쇠자가 이제 그거죠. 북극이나 남극 같은 데 가면 얼음을 깨고 다니는 배가 있죠. 쇠빙선이라고 하죠. 네, 쇠빙, 얼음을 깨트리는 배. 네, 쇠선, 선을 깨트렸다는 뜻이에요. 파선, 마찬가지예요. 깨트릴 파자입니다. 선을 깨트렸다. 보통 굵은 실선 같은 경우는 0.5mm를 씁니다. 물론 0.5mm. 선의 굵기가 크게 3개만 있으면 돼요. 3개에서 4개. 가는 선, 중간선, 중간 굵기의 선, 그 다음에 굵은 선, 그 다음에 아주 굵은 선. 이렇게 3개에서 4개. 이게 종종 제가 하는 얘기가 이제 그거예요. 원시인들이 숫자를 셉니다.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사냥 나갔어. 토끼 많이 잡았어. 토끼 1마리, 토끼 2마리, 토끼 3마리, 많다, 아주 많다, 대빵 많다. 똑같아요. 이걸 설계라는 건 단순해야 돼요. 단순하게 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전달만 잘해주면 돼요. 선의 굵기요, 가는 거, 중간 거, 굵은 거, 아주 굵은 거. 단순하죠? 네, 그거 가지고 다 표현하는 겁니다. 굵은 실선은 주로 물체의 외형을 표시하는 선입니다. 물체의 외형을 표시하는 것. 왜냐하면 많이 중요하거든요. 외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굵은 실선이 가장 굵습니다. 가는 실선은 그 외 모든 선들이에요. 치수선, 치수선, 지시선, 기타 등등. 나머지는 다 가는 선이에요. 0.1mm 쓰면 돼요. 은선은 중간 굵기입니다. 0.3mm입니다. 중심선 0.1mm예요. 얘도 0.1mm입니다. 간단하죠? 0.1mm, 0.3mm, 0.5mm. 근데 무슨 소리? 0.3mm, 0.1mm, 0.2mm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시험 볼 때요. 시험 볼 때 얘 0.4mm, 얘 0.2mm, 얘 0.3mm, 얘 0.2mm 이렇게 들어가요. 해칭선이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해칭선을 0.1mm로 줘요. 시험 볼 때는 선의 굵기를 지정을 해줘요. 어떤 선은 몇 mm로 해라, 어떤 선은 몇 mm로 해라,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때는 0.3, 0.2, 0.1 이렇게 쓰셔도 되고 0.5, 0.3, 0.1 이렇게 쓰셔도 돼요. 시험처럼 0.1, 0.2, 0.3, 0.4 이렇게 쓰셔도 돼요.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자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별만 잘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A3에다가 쓸 겁니다. A3에다가 도면을 출력할 거예요. 그럼 0.5mm는 종이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굵어 보입니다. 그래서 A3에다가 출력할 때는 0.1, 0.2, 0.3. 만약에 내가 A2를 출력할 거예요. 그러면 0.1, 0.3, 0.5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출력하는 도면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도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러면 선의 모양을 불러보도록 하죠. 라인 타입 그리고 엔터. 라인 타입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기본적으로 커런트 레이어, 현재 레이어는 바이 레이어로 잡혀 있습니다. 레이어를 기본값으로 합니다.
레이어를 기본으로 하는 레이어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continuous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continuous 또는 continue, 이어서란 뜻이에요. 이어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드라마 일명 미드라고 하죠. 좀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제 종종 봐요. 이제 어둠의 경로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종종 봅니다. 근데 맨 끝에 뭐라고 뜨냐면 1편이 쭉 끝나요. 그리고 이제 2편 이제 미리 보기가 나오죠. 근데 그 바로 전에 뭐라고 뜨냐면 continue라는 말이 떠요. 무슨 얘기냐면 2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어진 선, 하나로 끊어지지 않고 하나로 쭉 이어진 선, 그게 continuous입니다. 자, 불러볼까요? 로드. 여기 로드 버튼을 누르면 선의 모양을 이렇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알파벳 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하고 알파벳을 눌러보세요. B자 눌러볼까요? 그러면 배팅에 딱 가서 붙죠? C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센터에 가서 붙습니다. D를 누르면 대시, A를 누르면 A자에 가서 딱 붙어요. 제일 첫 번째 거에 가서 딱 찾아줍니다. 우리가 불러올 거요, 일단 바팅이요. 배팅. 요거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 단열재를 씁니다. 단열재예요, 단열재. 자, 그 다음 다시 로드. 이번엔 센터 C. 센터가 있고요, 센터 E가 있고 센터 X2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센터 E는 센터의 2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아이콘에 여기 보시면 써 있어요. 이 센터를 기준으로 0.5 해라 혹은 2배 해라, 이런 얘기예요. 센터를 기준으로 0.5 2분의 1로 나눠라. 센터 X2는 센터 곱하기 2배 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냥 센터만 불러오세요. 센터. 다시 로드. 이번엔 H. 히든. 다시 로드. P. 팬텀. 2점 세선입니다. 팬텀은 2점 세선이에요. 우리가 이제 써야 될 선들이 대충 다 들어왔습니다. 자, 화면을 보세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하면 여러 개를 추가 선택할 수 있어요. 또 Shift 키를 누르면 순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OA입니다. OA예요. 파일 탐색기, 이거와 똑같은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파일을 선택할 때 예를 들어서 컨트롤 A 누르면 전체 선택,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하면 한 번에 블록 지정해서 선택, 컨트롤 키를 누르면 띄엄띄엄 내 맘대로 선택. 예를 들어서 선택하고 다시 컨트롤 키, 그룹도 짓고 따로따로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건 운영체계, 즉 윈도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똑같이 오토캐드에 적용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걸 못 써서 그런 거지 실제로 파일은 그렇습니다. 파일 탐색기에 가면 얘도 돼요. A자, 뭐 B자, C자 이런 식 다 돼요. 다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일 탐색기 쓰듯이 쓰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다 불러드렸습니다. 자, 센터를 선택해 볼까요? 센터. 그 다음에 커런트 또는 커런트.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면 현재 유행하는 이란 뜻이에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즉 설정값이란 뜻으로 의역할 수 있어요. 커런트를 누르면 설정값이 바뀌게 됩니다. 센터로. 자, 그 다음 자, 오케이. 라인을 그려볼까요? 자, 선의 모양이 어떤가요? 중심선으로 나오나요? 네, 얘가 1점 세선입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쓰시면 돼요. 바팅이요? 네. 바팅 쓰시면 돼요. 이렇게. 히든이요? 이렇게 히든 쓰시면 됩니다. 팬텀이요? 그러면 이렇게 팬텀 쓰시면 됩니다. 선의 모양 맘대로 바꾸실 수 있겠나요? 이제 색상하고 선의 모양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서 써야 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선택한 다음에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선택하고 바꾸시면 됩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모양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볼까요? 히든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택해주면 속성이 일치가 되겠죠? 자, 제가 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사각형을 그리는데 A3 10배로 그릴 겁니다. 라인, 자, A3가 420이죠? 그러니까 4200, 그 다음에 297, 2970, 4200, 이 상태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10배를 키웠어요. A3의 10배입니다. 자, 라인을 한번 그려보죠. 자, 히든 라인. 자, 어떤가요? 선인가요? 아니면 은선인가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엔 센터입니다. 라인 선인가요? 아니면 중심선인가요? 실선인가요? 중심선인가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하니까 중심선으로 보이죠. 원래대로 축소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일반 실선으로 보이죠. 선의 모양이 크기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얘는 몇 미리, 얘는 몇 미리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면을 그리다 보면 이처럼 축척이 적용돼서 크게 그리거나 혹은 작게 그리거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자, 그게 바로 LT 스케일입니다. 그게 라인 타입 스케일이에요. 선 종류 축척. 선 종류 축척을 쓰시면 선의 모양의 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선의 모양의 크기. 자, 보통은 시험 볼 때는 축척만큼 줍니다. 이 값을 시험 볼 때는 제시되는 축척값만큼 주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일 때는 축척에 2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를 주시면 돼요. 그러면 보기 좋습니다. 얘는 경험치입니다. 경험치예요. 2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 경험치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A3의 10분의 1이었죠. A3의 1대 10이죠. 축척이 10이네요. 그러니까 LT 스케일 값은 얼마를 줘야 돼요? 10 나누기 2에서 10 나누기 3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대략 5에서 3 사이 이 값 어딘가를 주시면 그냥 보기 좋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LT 스케일
지금 축척이 10배죠. 그러니까 10 그리고 엔터. 자, 전체 10배 커진 거 보이시나요? 10배 그냥 커졌습니다. 생각보다 커요. LT 스케일 10 나누기 2 많이 작아졌나요? 10 나누기 3 조금 더 작아졌죠. 그러면 선의 모양이 적절해집니다. 예전에 저 이 중심선 그릴 때 손으로 이렇게 그릴 때 이거 아니 은선 있잖아요. 이 타선 같은 경우 5mm짜리 그렸어요. 5mm 그리고 1mm 띄우고 5mm 그리고 1mm 띄우고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여기 찾아보면 얘 훨씬 길어요. A3 그러니까 A2로 그리는데 5mm짜리 밖에 안 됐어요. 중심선이요. 그때 10mm짜리 그렸나 그래요. 굉장히 작아요. 이렇게 크게 안 씁니다. 손으로 그릴 때 이렇게 조그맣게 표현했었어요. 이렇게 막 크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해요? LT 스케일 축척만큼 주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는 실무에서는 대략 축척의 3분의 1 정도에서 축척의 2분의 1 정도를 미리 계산해 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축척을 계산 안 하고 작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값이 안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축척을 계산 안 하고 그냥 했어요. 그럼 라인 타입 스케일 값을 얼마로 해야 되죠? 애매한 거죠. 근데 축척 값을 계산하면 이미 축척이 나와 있으니까 LT 스케일 값을 구하기가 훨씬 편해지는 거죠. 꼭 기억해 두세요. LT 스케일. 자, 그 다음에 라인 타입은 여기서 끝내고 체인지라는 명령으로 넘어가 보죠. 체인지.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체인지. 그러면 CAD가 물어봅니다. 셀렉트 오브젝트.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체인지가 변경하다란 뜻입니다.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체인징 포인트와 프로퍼틱스. 체인지 포인트는 좌표의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프로퍼틱스란 얘기는 속성이란 뜻이에요. 일단 체인징 포인트 클릭. 바뀌나요? 다시 볼까요? 길이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바뀌는 거 맞습니까? 네, 한번 해보시죠. 체인지를 이용해서 위치를 한번 바꿔보세요. 체인지 명령어는 이제 서클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원을 그렸습니다. 체인지 선택하고 엔터, 체인징 포인트 클릭.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얘가 원의 중심까지, 얘는 쿼드란트까지. 그리고 얘가 조금 더 긴가 보다. 조금만 더 당겨와 볼까요? 네, 쿼드란트까지. 되나요? 그럼 수평으로 선을 맞출 수 있죠. 이런 식으로도 주로 많이 써요. 자,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라인 하나, 둘, 하나, 둘. 자, 지금 선이 4개를 그렸어요. 체인지 선택하고 원의 중심까지. 그럼 원의 중심선까지 다 그려진 거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 하단에 보시면 CAD 이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가 폴라 트래킹 쓰고 있잖아요. 그 왼쪽에 보시면 직교 좌표가 있습니다. 이 직교 좌표는 F8키예요. F8키를 누르면 직교 좌표가 켜집니다. 체인지 선택하고 클릭, 선택하고 클릭, 선택하고
다시 선택하고 그러면 금방 중심선 그려지죠. F8키는 어떤 기능이냐면 직교좌표라고 해서 선을 수직, 수평으로만 그리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요거를 이용한 거예요. 체인지 했는데 얘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잖아요. 삐뚤어진 걸 이렇게 클릭하면 이 커서를 중심으로 여기까지 선이 일직선으로 싹 바뀝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근데 체인지는 이 기능을 쓰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기능은 잘 안 써요. 그냥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체인지라는 명령어에 들어가 보시면, 아이고, 자, 체인지라는 명령어에 들어가시면 어떤 게 있냐면 여기 프로퍼틱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속성이라는 기능이에요. 얘를 쓰는 겁니다. 보시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속성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컬러를 바꿀 수 있고 레이어를 바꿀 수 있으며 라인 타입을 바꿀 수도 있고 나머지 여러 가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공부한 라인 타입 라인 타입. 그러면 여기다가 라인 타입의 이름을 쓰시면 돼요. 히든. 그러면 확대 쭉 한번 히든 맞나요? 네. 체인지 선택하고 엔터. 프로퍼틱스 컬러 1번색 라인 타입 센터. 바뀌는 거 맞습니까? 근데 조건이 뭐예요? 외우고 있어야죠. 그죠? 선의 이름, 그러니까 색상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굳이 이렇게 안 쓴단 말이죠. 선택하고 컬러 여기 있잖아요. 어떤 게 편한가요? 그냥 리본 메뉴로 그대로 선택하는 게 편하겠죠. 한번 해보시죠. 다시 또 보세요. 이번엔 chprop라는 명령어 쓸 겁니다. chprop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change properties의 약자입니다. change 명령어 안에 properties 기능이 똑 떨어져 나온 거예요. chprop. 그러면 똑같이 선택을 하고 엔터. 그럼 바로 속성만 나오는 겁니다. 체인지는 어떻게 해요? 체인징 포인트가 있고 속성이 있는 거죠. 근데 chprop는 바로 속성만 들어가요. 라인 타입, 바이 레이어 이런 식으로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선택하고 컨트롤 1키를 누르면 속성창이 나옵니다. 얘가 속성창이에요. 이 검정색 화면, 얘가 속성창입니다. 지금 선택한 게 서클이고 컬러는 이렇고 레이어는 이렇고 라인 타입이 이렇답니다. 라인 타입 여기 있네요. 바뀌는 거 맞습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바꾸셔도 돼요.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컬러도 여기서 바꿀 수 있고요. 또는 여기서 컬러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 좌표가 여기 있죠. 반지름 8900, 890, 800 이렇게. 여기서 어지간한 값은 다 바꿔요. 이 속성창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속성창 활용도가 많이 높습니다. 저도 작업할 때 속성창을 항상 띄워놓고 작업해요. 속성창을 띄워서 색상과 라인 타입을 한번 바꿔보시죠. 매치 프로퍼틱스입니다. 이번에는 매치 프로퍼틱스인데 매치 프로퍼틱스는 속성 일치시키기가 매치 프로퍼틱스예요. 예를 들어서 선의 모양을 바꿨습니다. 이렇게요. 여기 보시면 매치 프로퍼틱스가 있죠. 매치 프로퍼틱스. 그러면 CAD가 물어봅니다. Select Source Object. 원본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네, 선택합니다.
그러면 select destination object, 목적지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세요. 네, 하나 또는 여러 개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속성을 똑같이 복사시켜 줄 수 있습니다. 컬러, 라인 타입, 레이어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똑같이 복사를 시켜주는 기능이 바로 매치 프로퍼티스입니다. 자, 얘도 한번 해보시죠. 자, 레이어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면층입니다. 도면층이에요. 1층, 2층, 3층 하는 층은 아니고요.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지구과학이라는 걸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이렇게 파내려가면 땅에 지층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여기는 무슨 구석, 여기는 뭐 저기 백악기 시대 땅, 여기는 무슨 신석기 시대 땅, 뭐 이런 식으로 층이 나눠지죠. 근데 그거를 레이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제 앞에 이렇게 지금 투명한 아크릴판 있죠. 네, 이 아크릴판이 레이어예요. 투명한 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내가 도면을 그리면 그린 선만 보이겠죠. 근데 얘가 여러 장 겹쳐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 투명하니까 선들이 다 교차해서 보이겠죠. 자, 조금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첩보 영화라고 가정을 해보죠. 뭐 요즘 시대야 뭐 좀 내용이 달라지긴 했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적국에서 미사일을 하나 개발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스파이를 불러옵니다. 어느 나라가 핵미사일을 개발했대. 너 가서 도면 좀 확보해 와봐. 그 1차로 보냅니다. 근데 가서 뭐 어떻게 저떻게 해서 이제 가서 보니까 필름이네요. 그 필름을 이제 구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터로 딱 띄워놓고 보니까 전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좀 비어 있는 거죠. 야, 이거 절반밖에 없는데? 너 한번 또 갔다 와야 되겠는데? 또 가요. 그래서 또 어떻게 저떻게 해서 다른 쪽에 있는 필름을 또 구해와요. 자, 그러면 이제 필름이 2장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죠? 필름을 이렇게 2장 겹쳐놓고 프로젝트에다가 영상을 시켜버리면 온전한 도면이 나오겠죠. 네, 그 필름이 바로 레이어입니다. 이게 레이어의 개념이에요. 투명한 도면 위에 다시 그 투명한 도면을 그리고 그 위에 투명한 도면을 그리고 투명한 도면을 그리고 통째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투명하니까 투명한 부분은 그냥 투명하게만 보일 거고 중요한 건 뭐만 보이는 거예요? 선만 보이는 거겠죠. 이해되시나요? 그게 이제 레이어에 대한 개념이에요. 조금 더 비슷한 사례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아시죠? 일명 만화 영화. 네, 애니메이션이 2종류가 있어요. 셀 애니메이션이 있고 디지털 애니메이션이 있고. 디지털 애니메이션이라는 건 거기에 그려지는 캐릭터나 사물들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나 페인터 등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근데 이건 컴퓨터가 발달했을 때 생긴 현상이고 그 이전에는 어떻게 그렸을까요? 그 이전에 컴퓨터가 발달하기 이전엔 만화를 어떻게 그렸을까요? 바로 이런 데다 그렸어요. 이런 투명한 데다가 그렸습니다. 셀룰로이즈라고 합니다. 투명한 셀룰로이즈에다가 거기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작가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리냐면 얼굴 그리고 눈 따로 그리고 코 따로 그리고 입 따로 그리고 머리카락 따로 그리고 몸통 따로 그리고 팔 따로 그리고 다리 따로 그리고 배경 따로 그리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쭉 겹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한 장의 완성된 도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셀 애니메이션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이제 한 장씩 각도를 다 틀어요. 그리고 한 장 찍고 또 각도 틀고 배경 움직이고 한 커트 찍고 굉장히 사람이 수고롭게 작업하는 게 이제 셀 애니메이션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크레이 애니메이션 많이 보셨죠? 그 지점토나 찰흙으로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
네, 그거 못지않게 옛날 셀 애니메이션도 그만큼 수작업으로 작업을 해야 했었습니다. 네, 바로 그게 레이어의 개념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부터는 뭘 쓰면 안 되냐면 컬러와 라인 타입을 쓰시면 안 돼요. 명령어 중에 컬러와 라인 타입이라는 명령어 쓰시면 안 돼요. 그럼 뭘 써야 돼요? 레이어로 제어합니다. 레이어로 제어해요. 도면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선이 몇 개나 그려질까요? 10개, 20개? 100개, 1000개? 거의 한 10만 개 그려져요. 도면 하나 프로젝트 시작하면은 선, 원,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합쳐서 한 10만 개 정도 그려져요. 그러면 그 10만 개나 되는 선들을 하나씩 하나씩 관리하실 수 있나요? 아니요, 안 돼요. 관리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관리해요? 레이어로 관리하는 겁니다. 레이어에다가 중심선 레이어 딱 지정해 놓습니다. 그럼 중심선은 해당 레이어에다 다 그려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중심선 레이어를 끄거나 켜거나 색상을 바꾸거나 선 종류를 바꾸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레이어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가 전부 다 뭘로 되어야 하냐면 바이 레이어로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부터는 전부 바이 레이어입니다. 여긴 절대로 손대시면 안 돼요. 여긴 절대로 손대시면 안 되고 레이어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레이어 프로퍼티스를 누르셔도 되고 혹은 여기다가 레이어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게 레이어예요. 자, 한번 전부 레이어를 띄워 보시죠. 레이어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자, 보시죠. 여기 아이콘 4개 있죠? 얘가 뉴 레이어입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 때 씁니다. 그 다음 요건 넘어가요. 레이어 프리즈 할 때 쓰는 건데 넘어가고 딜리트 레이어, 레이어를 삭제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콘과 두 번째 아이콘, 아니 세 번째 아이콘이죠. 첫 번째 뉴 레이어, 세 번째 딜리트, 삭제, 그 다음 네 번째가 세커런트입니다. 얘도 소용없어요. 레이어 만들고 지우는 것만 알면 돼요. 그 다음 스테이터스, 상태입니다. 이렇게 체크되어 있죠. 체크되어 있는 게 커런트 레이어입니다. 현재 내가 작업하는 레이어예요. 내가 선을 그리고 원을 그리면 여기 있는 레이어로 들어갑니다. 레이어의 이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온, 프리즈, 락, 레이어를 켜고 잠그고 얼리고 잠그고,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컬러, 라인 타입, 라인 웨이트. 컬러, 레이어의 색상, 라인 타입, 레이어의 선 종류, 라인 웨이트, 레이어 선의 굵기까지 여기서 조절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여기 들어 있어요. 세 가지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로 조절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컬러로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고 레이어에 바로 여기로 조절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쭉 더 가면 여기 플롯이라고 있죠? 얘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출력하지 않겠습니다. 해당 레이어는 출력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얘를 풀어야 레이어가 출력이 됩니다. 종종 써요. 레이어 잠가 놓고 출력 안 할 때 종종 씁니다. 자, 보시죠.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센터. 영어로 쓰셔도 되고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문제 없어요. 저는 한영키 바꾸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영어로 쓰는 거고요. 자, 컬러 눌러보면 색상 바꿀 수 있어요. 라인 타입 센터죠. 선의 굵기는 0.09 또는 0.13 쓰시면 됩니다. 0.1이 없어요. 여기 0.1이 없습니다. 그러면 0.09 써야 되나요? 0.13 써야 되나요? 티가 안 나요. 선 굵기가 티가 안 나요. 0.09 써도 그만, 0.13 써도 그만. 아무거나 편하신 거 쓰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디폴트 쓸 겁니다.
그러면 세팅이 끝난 거예요. 중심선이고 색상과 라인 타입과 선 굵기가 끝난 겁니다. 자, 하나 만들어 보시죠. 그러면 선을 하나 그려보죠. 자, 라인, 서클. 별로 이상은 없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현재 기본 디폴트 레이어가 현재 커런트 레이어가 0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레이어 바꿔줍니다. 선택하고 레이어를 싹 바꾸니까 어떻게 되나요? 컬러와 라인 타입이 한 번에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들도. 컬러와 라인 타입이 이렇게 한 번에 바뀝니다. 레이어 여기 있어요. 요거 가지고 바꾸시는 거예요. 선택하고 바꾸시면 금방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꿔보세요. 선택하고 얼마든지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금방금방 바꿔집니다. 자, 레이어에는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컬러와 라인 타입, 라인 웨이트는 이미 배웠으니까 넘어가고, 온 프리즈 락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 세 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6개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온 프리즈 락, 컬러 라인 타입, 라인 웨이트 이렇게 6개를 사용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필요한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오프, 온이 있습니다. 그 다음 락, 언락이 있습니다. 그 다음 프리즈와 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뜻은 뭐 간단하게 켜다, 끄다 뭐 이런 얘기겠죠. 프리즈는 얼리다란 뜻이에요. 소는 해동이란 뜻입니다. 조금 더 한자를 쓰면 동결이란 뜻이고요. 해동이란 뜻입니다. 락, 잠그다, 언락, 잠금 해제 이렇게 됩니다. 자, 프리즈하고 소우가 조금 생소해요. 그죠? 근데 프리즈라는 단어를 우리는 모를 수가 없어요. 전 국민이 다 알아요, 이 단어는. 우린 처음 들어봤는데,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겨울왕국의 원 제목이 뭐죠? 포리즌이죠. 네,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포리즌, 프리즈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얼리다란 뜻입니다. 둘 다 똑같이 얼리다란 뜻이에요. 소우가 반대로 얼린 걸 녹일 때 쓰는 단어가 소우입니다. 얼음 얼린 걸 녹일 때 소우라는 단어를 써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시성,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작업. 얘는 오프하면 눈에 안 보입니다. 오프하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작업은 돼요. 눈에 안 보이는데 작업은 돼요. 프리즈는 눈에 안 보이고 작업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락은 눈에 보여요. 근데 작업은 안 돼요.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작업이 되냐 안 되냐, 이 차이인 거예요. 온오프는 끄다 켜다예요. 그죠? 오프가 끄다, 온이 켜다입니다. 이거는 마치 형광등이랑 똑같아요. 지금 깜깜하잖아요. 내가 여기 껐어요. 형광등을 껐어요. 그렇다고 우리 못 돌아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잘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우리가 이 강의실이 눈에 안 들어와서 그런 거지, 사실은 우린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게 온오프의 개념입니다. 프리즈는 레이어를 아예 얼려버리는 겁니다. 도면을 아예 얼려버리는 거예요. 도면을 얼리면 어떻게 되나요? 작업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작업이 안 돼요. 근데 다른 도면들과 같이 놓을 수 있나요? 못해요. 그래서 도면을 빼버리는 겁니다. 프리즈는 아예 도면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작업도 안 돼요. 락은 그냥 잠그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눈엔 보여요. 레이어를 잠가놨으니 작업은 안 됩니다. 자, 하나씩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커렌트로 제가 바꿨고요. 레이어 색상을 좀 바꾸죠. 라인, 제가 라인을 이렇게 4개를 그렸습니다. 4개를 그렸어요. 여기 분명히 라인이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바꿔서 다시 라인을 이렇게 하나씩 더 그렸습니다. 됐나요? 자, 오프해 보죠. 레이어 꺼진 거 맞습니까? 자, 이동하기 전부 다 올, 이동하기 전부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확인해 보죠. 이동됐나요? 네, 이동돼요. 올이라는 기능을 쓰면 돼요. 이동이 돼버립니다. 작업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이것도 돼요. 현재 레이어를 끌 수 있습니다. 자, 에러 메시지가 떠요. 현재 레이어를 끄면 이런 메시지가 떠요. The current layer will be turn off. 지금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가 turn off, 꺼졌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do? 정말로 끄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꺼야죠. 자, 꺼진 거 맞나요? 네. 이동하기 모두 다. 그러면 다시 켜보죠. 됐나요? 다시 봅니다. 현재 레이어를 껐어요. 원을 그렸습니다. 원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작업이 되나요?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레이어를 켜보죠. 그려진 거 맞나요? 네. 현재 레이어를 끄면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작업이 돼요. 자, 내가 내 눈에서 안 보인다는 얘기는 작업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프리즈를 쓰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번엔 프리즈를 하겠습니다. 현재 레이어는 프리즈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에러 메시지 떠요. 현재 작업 레이어는 프리즈 되지 않습니다. 왜요? 작업하는 레이어인데 그걸 얼음을 얼려버리면 충돌이 나는 거죠. 나는 이 레이어에다 작업할 거야. 근데 너 얼어야 돼? 그러면 서로 의견이 충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This layer cannot be frozen. 이 레이어는 얼릴 수 없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it is the current layer.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이제 요즘,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그 냉동인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죠. 사람이 이제 극저온으로 얼렸다가 나중에 먼 미래에 해동해서 이제 뭐 불치병을 치료한다든지 해서 냉동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냉동인간이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누군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냉동인간이 되기 위해서 피를 다 빼야 되고 그 혈관 자리에 그 뭐라 그러지? 부동액을 넣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야 이제 혈관이 터지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프리즈 건다는 얘기는 현재 내가 작업하는 레이어는 얼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레이어를 얼릴 수 있는 거죠. 자, 프리즈.
감춰진 거 맞나요? 자, 이동하기 모두 다. 아이고. 다시 이번에 프리즈를 풀어보죠. 또 어떻게 됐나요? 작업이 됐나요? 안 됐어요. 작업 안 됩니다. 프리즈 걸었다는 얘기는 레이어를 딱 얼려서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 자체가 안 됩니다. 누굴 써야 돼요? 온오프입니까? 프리즈입니까? 프리즈 쓰셔야 돼요. 프리즈 쓰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잠금. 자, 잠그면 이렇게 레이어가 어떻게 돼요? 약간 흐릿해집니다. 레이어가 잠긴 거예요. 자, 벨키가 안 들어가요. 자, 트림. 이 레이어를 기준으로 쭉 트림이 안 돼요. 트림이 안 들어가요. 이레이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돼요. 그릴 수는 있어요. 그릴 수는 있어요. 그려 넣을 수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수정해야 된다? 수정이 안 돼요. 체인지. 수정이 안 돼요. One was a wrong layer. 현재 레이어는, 그러니까 하나가 선택됐는데 잠겨있는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작업이 안 돼요. 눈에 보이는데 작업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중심선 같은 거. 우리가 건물을 그리는데 중심선 같은 거 똑같이 많이 쓰거든요. 미리 딱 그려놓고 세팅하면 더 이상 수정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해당 레이어를 잠가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 기준은 제시하되 작업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레이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온오프. 자, 먼저 라인으로, 자, 레이어를 중심선으로 맞추고 라인 일단 길게, 다시 라인 이렇게 길게, 선을 길게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옵셋 35mm 여기네요. 그 다음 옵셋 45mm 여기 하나 있고, 옵셋 75mm 자, 여기 하나 있고, 다시 옵셋 25mm 자, 여기 하나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원형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니네, 하나 더 있네. 옵셋 30mm 그쵸? 자, 여기에 원이 있고, 여기에 원이 있고, 그 다음 옵셋 25mm 여기에 원이 하나 더 있네요. 자, 다시 또 레이어를 바꾸고 서클, 네, 지름 18mm와 지름 30mm. 자, 다이아메타 18, 서클, 다이아메타 18, 다시 서클, 다이아메타 30, 서클, 그리고 다이아메타 30. 자, 옵셋 18 나누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을, 레이어를 맞추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돼요. 다시 옵셋 30 나누기 2. 자, 다시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 맞추시고, 다시 또 트림, 요런 모양이죠. 그리고 자, 여기 서클 다이아메타 14, 서클 다이아메타 30. 그 다음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20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00.
역시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그 다음 서클 다이아메타 14, 서클 다이아메타 26. 자, 여기는 선을 내려 그을 이유가 없어요.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5 이렇게 됩니다.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 위쪽에 나오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그냥 여기는 트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좀 달라요. 여기 교차점에서부터 수직선을 이렇게 내려 그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잘라지고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5 트림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보세요. 중심선 보기 싫어요. 중심선 다시 볼래요? 외형선 보기 싫습니다. 외형선 다시 볼래요? 자, 이해되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먼저 선을 길게 그립니다. 크게. 자, 얘는 중심선이니까 중심선으로 맞추고. 자, 근데 보니까 각도가 안 적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즉 60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라인을 맞추는데 폴라 트래킹을 30도로 맞추어서 자, 이렇게 60도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 반대쪽도 이거 이쪽이 아니네요. 자, 이쪽 방향이네요. 자, 30도 방향으로 자, 이렇게요. 그 다음 이 반대쪽은 원을 그려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센터. 자, 중심점에서 다이아메타 95 이만하네요. 자, 옵셋 3mm. 자, 익스텐드 연장하기죠. 이렇게요. 그 다음 트림. 나머지 다 잘라내면 딱 깔끔하게 선정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기계 쪽에서는 이렇게 중심선은 가상선으로 물체보다 약 3mm 정도 더 길게 그립니다. 그러니까 옵셋해서 한 3mm 정도 옵셋해서 잘라내시면 돼요. 자, 라인 타입 스케일 0.3. 그 다음 이 안쪽에 이제 서클을 그려야 됩니다. 서클 반지름 11. 근데 보면 여기 이렇게 볼록 홈이 나와 있죠. 이 홈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라인. 자, 오스냅 추적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옵셋 26. 그 다음 옵셋 3mm. 이렇게요. 자, 트림.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트림으로, 나머지 삭제. 그러면 가운데 됐고요. 다시 서클 반지름 19.5. 다시 서클 반지름 25.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서클. 여기가 다이아메타가 7입니다. 다이아메타 7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요. 그 다음 옵셋 하시면 됩니다. 옵셋 7 나누기 2. 자, 이렇게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을 맞춰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옵셋을 한 번 더 합니다. 5mm 옵셋 이렇게요. 한 번 더 합니다. 그 다음 트림으로 하나씩 다 잘라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얘는 지워도 돼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트림, 여기 있는 이 조그만 원을 중심으로, 이 원을 기준으로 엔터, 안쪽의 선들을 다 잘라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내시면 돼요. 자, 이 안쪽은, 자, 보세요. 어디서 만나고 있나요? 원 위에서 만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냥 트림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여기 이렇게 트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우리 펜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펜스, 다시 펜스, 다시 또 펜스, 펜스, 또 자, 펜스를 이용하면 쉽게 트림할 수 있습니다. 네, 다 됐네요. 자, 이제 여기다가 얘를 그려야 돼요. 자, 서클. 지금 반지름이 22예요.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 중심점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 끝점까지가 22고 여기 끝점까지가 22입니다. 자,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찾는 거죠. 거꾸로 찾는 거죠. 여기서 반지름 22인 원을 그립니다. 그러면 해당 중심이 여기 어디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전부 다 여기서부터 22 떨어져 있잖아요. 서클, 여기도 22인 원을 그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리든 여기서 그리든, 즉 이렇게 22 떨어져 있고 이렇게 22 떨어져 있는 중심이 됩니다. 서클, 반지름 22, 그리고 트림. 자,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서클, 중심, 자, 끝점을 클릭하고 반지름 22, 끝점 클릭하고 22, 그 다음 교차점 클릭하고 22, 그 다음 트림.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근데 명령어가 있어요. 여기 아크에 보시면 시작 끝 반지름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스타트 앤드 라디어스.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 다시.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 그러면 모양 다 완성이 됐죠.